지금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경제에서 되게 위축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기회들이 피어나고 있는가, 그 시장에 대한 감수성을 바짝 올리셔서 좋은 회사들 많이 만드시면 어떨까. 더밀크는 밸리토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 벤처캐피털, 사상가 분들을 모시고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방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세상이 바뀌고 비즈니스 질서가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안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를 모셨습니다. 각 회사 모바일 앱에 내장되는 채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API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성공리에 마쳤고요. 한인 기업 중 가장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김동신 대표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재택근무한 지 거의 2달 가까이 되었고요. 저희 같은 예. 경우도 이제 글로벌 오피스들 다 이제 재택으로 돌린 지 꽤 됐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뭐 환경 셋업하고 뭐 책상 다 정리하고 또 뭐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일단 좀 업무 환경을 좀 따로 조성하는데 신경 많이 쓰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집에서 일하시기 편하신 환경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집에 또 자녀분들이 갇히는 경우는 좀 여러모로 또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마다 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샌드버드도 사스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인데, 그래서 사내에서 그동안도 협업 툴을 많이 좀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많이 쓰시고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원래부터 이제 세계 오피스가 한 7군데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7군데 있죠. 예. 예, 정확하게는 디스트리뷰티드 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러스터들이 디스트리뷰티드 팀. 예. 클러스터들이 여기저기 이제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줌이라든가 슬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써왔었고요. 그 팬데믹 후에 좀 달라진 건 아무래도 비실시간성 협업.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오프라인상에서 뭐 미팅을 한다던가 콜을 한다던가 보다도 최대한 문서화를 많이 장려하고 많이 권고해서 사람들이 그 문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꼭 그 실시간 인터랙션이 없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프로그램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들을 좀 계속 바꿔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전방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비드라고 하죠. 코비드 상황 이후에 실제로 그 업무 협업의 형태가 과연 기존 프리 코비드로 완전히 돌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안 좋다는 의미가 보다 포스트 코비드는 달라진다고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주변에 이제 뭐 Y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파운더들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오프라인 쪽에 그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한 회사라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본인들도 굉장히 이 리모트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편이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본인이 적응해가고 회사 사람들이 이제 그 생산성을 다시 되찾아가는 걸 보면서 아예 진짜 풀리 리모트 가는 것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게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대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가보자. 세 번째는 풀 리모트로 가보자.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돌아올 것이다, 일부는 리모트로 남을 것이다. 그럼 기존의 사무 환경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책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핫데스크 호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뭐 핫데스크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과거의 여러 인사라든가 뭐 오피스 매니지먼트 이런 조직성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서 좀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오피스에서 먼저 일어난 일들을 약간은 1, 2주 정도 먼저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약간 영어로 치면은 그 트레일러를 본 느낌? 미국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걸 보면서 이거는 한국에서 이미 겪었던 일들이 제가 발현될 거고 바다 건너에서 물길이 오는 걸 본 것 같아요. 과거에 리세션을 여러 번 경험했던 투자자들도 반응이
리세션이 왔다? 근데 이거는 예전보다도 그 꺾임새가 훨씬 더 가파르고 혹시 강도가 세고 기울기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접했을 때 우리 샌드버드 커뮤니티에 취했던 액션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들이 그 불확실한 상황,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앵자이티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오버 커뮤니케이트를 많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비드 상황 터지자마자 인사 쪽에서는 전사적으로 이제 메모 쓰면서 재택을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롤아웃 할 거고 2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 또 중간에 폴리시도 어떻게 할 거고 뉴스 쉐어링하고 하면서 전사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또 경영진 레벨에서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패턴들이 일어났었고 이게 실제 우리 고객사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포함한 이 테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또 펀드레이징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그렇죠. 데이터들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전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뭐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는 회사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고 또 헤드카운트는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양극화 현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객사들은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산업군들도 있고 어떤 고객사들은 굉장히 또 호황이죠. 호황이죠 지금. 음식 배달 이런 쪽은 뭐 배달.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디지털 온라인 커뮤니티 데이팅 이런 쪽은 다 올라가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오프라인 산업 중에서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여행 또 숙박 이렇게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쪽 관련된 산업들은 굉장히 네게티브하고 갑자기 트래픽이 거의 딱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영어에 cautiously optimistic,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데와 잘 된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약간은 블렌디드로 봤었을 때는 중립에서 좀 그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객사들 중에 힘들어하는 데들이 뭐 당연히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는 또 열심히 이제 어떻게든 지원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죠. 도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해지가 됐다. 저희가 한국 오피스도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뭐 이쯤이면 이래도 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는 약간 좀 미국적 관점에서 이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좀 더 뭐 회사 나와서 좀 더 일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생산성이 뭐 하루 이틀 세이브한다고 해서 만약 그 중에 한두 명 아픈 사람 나오면 그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도 힘들고 그 회사 전체 커뮤니티 안 좋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재택근무를 더 장려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선택적 재택근무해서 계속 재택 쪽으로 좀 더 권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만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재택을 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일단은 그래도 훨씬 더 좀 그런 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저희가 그 Q1, 그러니까 1사분기 말량 2사분기 초에 굉장히 많은 뭔가 출시를 했어요. 뭐 샌드버드 콜스라고 해서 보이스랑 비디오 콜링하는 쪽 API도 출시하고 셀프 서비스에서 스스로 사인업해서 돈 내고 쓸 수 있는 것도 출시하고 뭐 웹사이트 로고 뭐 굉장히 많은 신규 출시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큰 스케줄 지장 없이 다 출시가 돼서 그러면서 정말 팀분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잘 적응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거기에 실버 블레이즈라고 하잖아요. 그 뭐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없죠. 많은 시행착오를 여전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같은 공간에서 혹은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 마인셋이 원래는 디폴트잖아요. 뭐 잠깐 미팅해서 회의실 가서 회의하고 잠깐 전화하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옵션이고 가급적이면은 그 문서로 쓰고 회의도 이제 최대한 디지털 형태로 좀 하고 필요하면은 확실히 않을 때 빨리 잠깐 콜을 해서 5분 10분 콜 해가지고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만 클래리파이 한다면 그걸 다시 문서에 옮겨놓고 회의를 끝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가 문서랑 협업으로 계속 전환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과거의 디지털 쪽의 협업이
중심이 아니었던 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변화인데 소위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산업의 트렌드가 생긴 거겠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더 할까 안 할까? 당연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통사 기반 전화, 또 심지어 팩스 이런 산업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이제 계속 디지털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쪽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샌드버드가 만약 그 위치에서 계속 시장에서 선도적인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많은 기회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이 방향으로 더 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리콘밸리가 그 영어 표현을 치면 디모크라타이즈,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또 네트워크 빌딩하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다들 어차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콜하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지 뭐 미국에 있는지 뭐 하와이에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버추얼 백그라운드 하나 띄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과 되게 동등한 레벨에서 관계를 빌딩하기에는 되게 오히려 형평성이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객사들 또 최대한 이 동네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과 많은 그 교류해서 얻어갈 수 있는 오히려 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생각인데 한 가지는 이게 너무 탑다운 테마 중심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4차 산업혁명이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컨셉이고 그냥 AI면 AI고 뭐 하나하나 근데 사실 미국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테마도 테마지만 그 중에서 스타 회사들이 누군가를 보는 거죠. 결국은 미국은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결국 스토리거든요. 성공 스토리, 성공 인물, 그렇지, 성공 회사 여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산업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성공 사례들을 만드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뭐 예산을 풀자 4차 산업혁명이 뜨니까 그쪽 돈 풀자도 말고 그거 최대한 그런 걸 하는 데가 주 업무인 뭐 VC가 됐던 다른 파운더들이든 이런 사람들 밀어갖고 성공 사례가 나온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허브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한 가지 같아요. 바텀업 띵킹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실리콘밸리 원천이거든요. 언더도그 정말 작은 회사들이 성공할 때 그거 확 키워서 다음 또 그거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실리콘밸리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디지털 협업, 뭐 리모트 워킹 이런 건데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전통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스타트업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젊고 아직 그 과거에 뭐 서류 결제, 그렇죠. 뭐 부장님께 승인 이런 거에 대한 바이어스가 아직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디지털에서 협업하고 원격으로 협업하고 디지털 툴들 써가면서 완전히 리모트 협업이 가능해지고 리모트 영업이 가능해지는 이쪽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쌓아두면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됐던 동남아가 됐던 오히려 그런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거를 그 노하우랑 실력을 배양하기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좋은 시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수출이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제품을 만들 때 글로벌 제품을 만든다. 영업을 할 때도 글로벌 퍼스트로 영업한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결국은 한국 제품을 번역해서 수출하는 게 되잖아요. 외국에서 안 사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한국에서 어차피 다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치면 열심히 해외 사례들, 해외 고객사들 영업해보면서 해외 지향적 제품 만들어보고 해외 영업을 해서 그 해외 고투마켓 엔진, 또 해외 제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엔진 그 두 가지를 잘 빌드할 수 있으면은 진짜 5년, 10년 뒤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든 제품이 해외에서 당연히 잘 팔리고 근데 그 시간이 꽤 걸릴 거라서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5년, 10년 뒤에 한국에 그 수혜가 돌아오겠죠. 마지막으로 또 뭐 우리 독자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할 말씀 혹시? 네, 지금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창업하기 좋은 시기. 투자받기는 당연히 어렵긴 한데 지금 좋은 제품 만들어서 만약에 원격으로 협업하고 원격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라서 저도 그냥 기업가로서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탄생하니까 이런 경제에서 되게 위축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기회들이 피어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지각 변동이 항상 기회 땅이거든요. 기회죠. 예, 그래서 이때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감수성을 바짝 올리셔서 좋은 회사들 많이 만드시면 어떨까 예,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100%, 200% 동의를 합니다. 예, 오늘 많은 해안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